자, 한번 봅시다. 팔정도잖아요. 팔정도라는 것은 8가지 바르게 가는 길. 팔정도. 팔. 정봉. 이게 8팔자, 발정자, 길, 어쩌다 이래 활동도 하는데, 그냥 이게 이제, 풀면은, 8가지, 8가지, 바르게 가는 길. 이 길이 도자예요, 길도자예요. 길인데, 그 책 중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제이노 씨의 길 없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길 없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길이 없는 길. 그러면 길이 없는 길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 없다는 게 없다? 여러분들 눈 내리는 날 이렇게 눈이 확 쌓였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 길이 있어야 가는 길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맞아요? 내가 만들었어. 아니, 제 설명을 잘못 들었고. 아이고, 답답해라. 잠깐만요. 눈이 내렸어요. 겨울에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내렸는데, 눈 맞아서 내가 집을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목표가. 네. 근데 하얀 눈이 있어서 여기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길이 있어요? 없지. 길이 없지. 저 밑에 길이 있잖아.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 밑에 원래 길이 있었으니까. 눈에도 펴서 있을 뿐이지. 하얀 눈밭에 네. 만약에 좀 달게 할게요. 캄캄한 밤에 내가 집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건 무슨 길이 있어? 그렇다고 길이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또 있지.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불교 공부가 안 보이지. 불교 공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바른 길을 가는 저 목표가 우리 불교에서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불교를 공부해서 최종적으로 가야 될 게 해탈, 열반, 승불을 했을 때 큰 깨달음에 대한 목표의 길이 저기 있다면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라면은 여러분들 용어 쓴다면은 내가 살아생전에 있어서 내 안에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있는데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저쪽에 만들어 놓고 내 안에 있어요.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불행도 내 안에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행복과 불행이 내한테 있지만은 행복의 길을 내가 만들어가는데 저 끝자가 목표점이에요. 목표점에 저 가기 위해서 무수한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어요. 그 난관들의 끝에 뭐예요? 결정적으로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표점이 있고 살아가는 것과 그 목표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이랬잖아요. 돈만 벌겠다. 근데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는 뭐지만 서울 보게 되면 서울서 내가 아파트 집을 살려 치면은 저 아파트 집이 평생 벌어도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어요? 못 살죠. 평생보다 살야지.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예. 그런 희망을 꺾으면 안 됩니다. 불교 공부는 뭐냐면은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목표점에서 요즘에 생각하는 거 금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 아파트에 살려면 저 아파트의 금액을 보니까 내가 평생 돈을 벌어도 내가 저거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스스로 뭐예요?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냐는 게 우리 아버지 세대 또는 그 위에 있는 세대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빈손에서 우리말은 자수성가라는 거예요. 빈손에서 당신들이 다 그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그게 너무 멀리 있어 보이는 거예요. 금액이. 옛날에는 그 살고 있는 모습들이 전부 다 고만고만한 공간속에
공간에서 저 집은 별게 따라 올라가지면 지금 안 됐거든요. 열심히만 하면은, 자기만 성공하면은, 그 있잖아요. 유튜브에 찌양을 해서 찌양. 저야. 걔가 이거 먹는 거를 먹방을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1년에 많이 번대요. 버는 게 돈이. 무슨 얘기냐? 스스로 자기가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든지 개발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오늘 보니까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있는 그 여자아이가 하나 나왔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뚱뚱했대요. 몸이 굉장히 뚱뚱해가지고 잘 먹어요. 근데 그게 자기 사람들한테 놀림감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싫어가지고 괴로워했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가 음식을 먹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그 음식을 누가 만들어주냐? 자기 속가에 있는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걸 자기가 그걸 먹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아이가, 이 딸이 엄마가 만드는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가 식당하는 걸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할까요? 엄마가 그 얘기하지 말래요. 네가 음식을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가 거기서 성공한다는 것은 너의 몫이고 네가 거기서 성공 못하고 실패한다고 실패해도 너의 몫이다. 그런데 네가 그 유튜브 하는데 내가 음식을 제공해 줘가지고 그걸 내가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얘기한다면은 내가 네 떡 뽑는 거잖아. 난 그거 싫다. 절대로 내가 어느 식당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제공하겠다고 절대 누구한테 오픈하지 마라. 불교는 그래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부모가 갖고 있는 삶의 인생이 있고 자식이 갖고 있는 삶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을 덕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덕을 보겠다 하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라는 것은 각자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 목표점이 있는 거지. 길 없는 길을 했을 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길은 있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르게 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삿되게 가느냐 찾는 거죠. 정 살아있는 거예요. 발점자 삿대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바르게 열심히 살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먼저 죽어요. 착한 사람은 먼저 죽어. 그런데 나쁜 사람은 오래 살아. 그게 불공평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너보다 먼저 죽으면은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게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있잖아요. 귀신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간다. 그거 왜 그래요? 인연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서는 착하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면은 그 각인된 그 모습 속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추억에 매달려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김광석 씨가 그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 김광석이가 만들었던 그 노래를 내가지고 그 대구지방에는 김광석 길이 있고 그게 김광석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포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포크 공연을 하고 심지어는 김광석의 노래를 모창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김광석 모창대회에 나가지고 우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한 사람은 끝까지 선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래의 천재적인 그 음악성 그 부분도 우리한테 뭐예요?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남겨져 있는 저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것을 우리한테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음악을 하실 때 김광석이나 김정호 노래 들어보시면은 슬퍼요. 저는 김광석이나 김정호 노래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김정호 씨는 하얀 나비를 제가 많이 듣고 있고 김광석이는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은 아니었으면 자주 듣는데 그 두 가지를 비 오는 날 들으면 더 그렇고 그 가끔씩 또 보면은 이문세의 노래 중에 빗속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비 오는 날 들으면 더 가슴 울려요. 빗속에서 비 내리는 그 뭐 거리에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선한 사람이 먼저 죽었다 해서 그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겨져 있는 음악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후대가 추모하고 기리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처럼 이 길 없는 길이라는 것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두벅두벅 찾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견.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견입니다. 그러면 이 견자가 볼견자겠네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불교는요, 와서 와라 이거예요. 바르게 봐라 이거예요. 불교 용어가. 우리는 그 기독교 용어를 쓸 때는 아이시라 그래요. 그대들이 교회 갔을 때 제대로 봐라 이거예요. 그 불교에서도 얘기한 게 이 정견이라는 건 바르게 보라는 건데, 바르게 보는 이 견해가 사실은 이 바르게 본다는 경우는 뭐가 따라가면 견해와 같이 가요. 스님이 제가 이렇게 앉아서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앉아서 강의하는 걸 계속 봤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서서 강의하게 되면은 뭐지? 이게 생각이 나요.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견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바르게 봐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르게 봐주는 그 용납이 안 되고 먼저 뭐냐면 생각이 이미 삿되게 봐요. 이런 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잘 살아.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옆집에 잘 살아. 그래 남편이 그 집 능력이 있어 잘 살아 보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다행인데 아니야 뭐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남이 잘 되면 못 빠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공부 잘해. 그러면 공부 정말 잘하나 이렇게 하는데 공부 잘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게 뭐냐면 이 견이라는 것은 바르게 정확하게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바르게 정확하게 보려는 것보다는 이미 내가 살아온 습이 있어요. 돼지 눈에 돼지같이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같이 보인단 말이 이거예요.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같이 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도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은 싸울 때 같이 맞붙어 싸우면요 큰 싸움이 일어나지만 상대편이 싸움을 걸어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이 지쳐서 나가요. 그죠? 부부싸움 할 때 그렇지 않나요? 부부싸움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럼 어째서 뽑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정견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저 사람하고 생각을 갖고 저 사람한테 대화나 언행을 해야 돼요.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바르게 보고 언행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보고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되게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오는 불자들이, 저러오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은 저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알아요? 스님, 사주불자 아십니까? 이렇게. 스님, 간상불자 아십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 해야 되냐면 사주나 간상 보고 싶으면은 그쪽 가라 그래요. 철학가만 왜 들어왔은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그런 거 다 볼 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 옛날에 스님이 옛날에 스님들은 도력과 법령이 많으니까 이게 가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그 집에 딱 쓴대요. 그래서 그 집에 서가지고 마하반나 바람일다 하면은 그 집에 있는 분이 나온대요. 왜 우리 집 앞에서 방향 신경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스님 그랬대요. 내가 지나가는 소승인데 이 집의 기운을 보니까 검은 구름이 많은데 이 집에 우환이 있어 보이는데 우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역발백승이에요. 그 집 우환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니까 이 집의 기운이 우환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연문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님 해주십시오. 그래서 연문하는 그걸 안택불공이라고 해요. 일반 가정에 이사를 했을 때 스님 모셔서 불공을 드리면 그 집이 대박난대요. 차를 사가지고 그냥 차를 몰고 어디 길거리에 가지고 무당을 모여서 고사 지내면은 그거는 오래가 못 가지만은 스님들 모셔가지고 고사 지내면은 아주 대박난대요. 이런 거. 그게 이제 삿된 길과 바른 길이에요. 차를 샀는데 무당한테 고사를 지낸다. 이게 삿된 거고. 차를 사가지고 부처님 전에 차를 모시고 차를 몰고 와서 거기서 불공을 드린다. 차량 불공이라고 해요.
만약에 자기 집이 이사했다. 무속인들 모셔가지고 구슬 하고 있으면은 그건 사태인 거지만 스님을 모셔서 불공을 드리고 있다. 안택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른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은 무속인들은 영을 불려서 그 집에서 구슬하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영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스님들은 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영들을 달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윤회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 정견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모든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입장에서 그것을 보려면은 내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내 입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삶의 위치에서 내가 바르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 삶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 누군가하고 산다고 말다툼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있다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 있다고 만약에 남 탓을 하거나 남한테 그것을 죄를 덮어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면은 모든 죄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보니까 화가 나 있거나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 원인은 누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견이라는 게 누구란 말이에요? 바르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정사유.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사유. 이 정사유라는 것은 바르게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빛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분은 알 수 있겠다. 근데 눈빛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서로 공유해야 돼요. 사유라는 것은 생각이 있으면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나눠줘야 돼요. 눈높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있잖아, 그거 해봐. 그러면 있잖아, 그거 해봐 그러면은 있잖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거 있잖아 그러면 그것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같은 경우는 거시기가 거시기했다. 그래서 거시기 해봐.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지만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 치면은 이래도 뭐가 몇 개의 단계가 인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알아듣잖아요. 또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국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왜? 사성이 있어요. 음성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 배우면 그냥 빠르긴 한데 이 정사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8정도는 뭐냐면 중요한 건 날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물을 봤으면 어디 사물에 대한 것을 내가 생각하거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꽃이 있으면은 꽃이 이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길거리 가면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 향기가 너무 좋아. 그 꽃을 봤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그냥 뭐 예쁘다고 그러지. 불자는 들어야 돼요. 장미꽃이 너무 이쁘네? 이것을 꺾어가지고 집에서 꽂아야겠다?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가서 보면은 이게 쑥을 뜯는 아줌마들이 많아요. 쑥이 너무 맛있으니까 쑥을 뜯는 건데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유라는 거 보면은 길거리 가다가 꽃이 이쁘네? 꽃이 이쁘구나. 봄이 왔구나. 또 여름이 왔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있는 거들은 내비두고 가는 게 불교예요. 그게 아니라 지나가다 이쁜 여자 있다. 그럼 그냥 가면 돼요. 이쁘다 하고. 물론 이제의 대미는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사유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세 번째 정어. 자, 따라해보세요. 정어. 이게 말입니다. 자, 바르게 받고 바르게 생각했어. 그러면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말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수많은 것 동안에 수많은 세월을 내가 바라봤는데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 아름답습니다. 행복해 불행해. 이 말 들으면 그렇게 얘기 안 들었어요? 그렇게 오늘 하실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나도 기쁘고 저 사람도 기쁘고 나도 행복해지고 저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었으면은 세상 천지에 어느 누가 음식을 만들어도 당신만큼 최고로 잘 만드는 음식이 없어. 오늘 먹었는데 오늘도 맛있고 어제도 맛있고 내일도 맛있더라. 또 다른 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이쁘고 어제도 이쁘고 내일도 당신은 분명히 이쁠 거야. 말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 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말 때문에 그래요. 말할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참 불행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다른 쪽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이웃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적어도 내가 만나본 모든 인연을 봤을 때는 적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한 것과 부모님이 날 낳았을까? 노래 중에 그 있잖아요. 잘 낳거나 잘난 대로 못 나오면 못 나는 대로 왜 나를 낳았을까? 어메라는 노래 있잖아요. 나훈아의 노래 어메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는 내가 이제 옛날 노래를 가서 미안하긴 한데 나훈아 씨의 어메라는 노래가 있는데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이렇게 나를 낳았으면은 이 나를 왜 낳느냐에 그 어메라면서 그게 하소연하는 노래가 있어요. 선생님, 그 노래 말이 그 말이 아니고요. 네. 잘 낳았으면 잘 낳든지 못 낳았으면 못 낳든지 네. 왜 어중간하게 난 이 말이거든. 그 원망이에요 어메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아니 어메 노래 그 노래 말이 그 말. 이 내 지방은 잘나도 그럼 잘 낳든지 못 낳아도 못 낳든지. 근데 그 어중간하게 나 듣고 섹시. 아니까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그건 다른 노래인데. 아니 노래 말이. 노래 말이요. 예. 이게 생각하는 게 사이가 다르다 사이체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본사님 말씀을 들어서 빌려서 얘기한다면은 잘나면 잘났든지 예. 못나면 못났든지 이렇게 그 어메 노래는 그 노래. 어중간에 나를 낳았다 그 얘기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다는 거예요. 긍정적 본다 그거지. 세상에 잘난 사람은 잘났다는 기준이 뭐 있고 못났다는 기준이 뭔데요? 모르겠어. 적어도 우리나라에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 나도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은 세상 천지에 그 지하 100m에서 인터넷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인터넷 화면이 이게 5초, 3초에서 5초 만에 화면 넣으면 날아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전기 전부터 꽂아가지고 전기 산으로 바다로 해서 성까지 가요. 이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전 세계에서 이게 섬과 섬 사이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몰라요?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전기세, 전기요금료 전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왜냐면 우리 민영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정치적 얘기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나는 곳에 태어났다니까. 왜?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걸어가십니까? 자전거 타고 가요? 안 그렇잖아요. 저기 티벳공원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 학교 가다 치면은 가음에 그 로프 달아가지고 외줄 타고 가요. 시장 보러 갈 때 외줄 타기 로프 가가지고 시장 보러 다녀요.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 내가 우리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기준이라는 것은 잘난 사람은 잘난다, 못난 사람은 못난다라 했던 그 어중간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꼬라지가 태어난 건 거지만은 그 신세된 것을 한탄하지 말고 감사하는 그 얘기를 막 세게 던져주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나오나 응? 네? 나오나 잘못했어. 나오나 못했어요. 그 뭐 얼마 전에 나오다가 그러면 뭐 소크라테스 테스 연금 노래 그랬잖아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명한 말. 누구 자신을? 너 자신을. 너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내 자신을. 나 자신을. 그렇죠. 유가 아니고 네. 미, 나. 미. 나는 나. 미. 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마음에 대한 것을 얘기했을 때 이건 뭐냐면 그 얘기 뭐냐면은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차이면 철학이 다른 게 동양은 중심이 사람 중심이에요. 서양 중용하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분법적이고 이분법적이고 약간 배타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려면 네가 나한테 지적질을 하기 전에 네가 그 정도의 더 미치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남한테 지적질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되지 않냐 이게 사람 중심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 문화, K-pop 문화가 우리나라가 손들 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장품이 유포사님도 말이지만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프랑스 화장품이 제일 유명해요. 근데 프랑스 화장품이 제일 유명한데 그 화장품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그것을 실험하거나 시판하는 게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뛰어나대요. 그 프랑스에 갖고 있는 화장품을 한국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검증이 되면 그 사람들이 시판을 해요. 판매를 한다고. 한국 사람들한테 그것을 허락을 안 받으면은 이 사람들은 아 이건 망했다 생각해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한 게 옷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옷을 화려하게 잘 만드는데 프랑스 이런 데 옷을 잘 만들잖아요. 그 옷을 굉장히 잘 만드는데 이 잘 만드는 것을 한국 사람이 입으면은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나에 대한 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알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남 얘기하기 이전에 중요한 건 불교는 뭐냐? 나의 나. 내 자신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 이게 부모 간에 부부 간에요 서로 지적질 하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지적질 한다는 것보다 충고나 조언이나 잔소리 하잖아요. 충고나 조언이라고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잔소리를 들어요.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화법, 은행이 바르게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편하게 했는데. 그럼 자식은 뭐라고 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까? 이렇게. 누가 나라요? 그렇죠. 누가 나와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사고 논리청에 있어서 다른 말에 부모가 자식들한테 말할 때는 내가 부모님하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너를 소중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너한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뭘 해도 부모님은 너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거야. 네가 뭘 하든지 항상 좋게 해라. 이렇게 용기에 희망을 주는 거고 이게 내가 너를 세상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준 건데 이것이 은혜가 8기 1주 나오기 때문에 자식들 좀 아주 강 보면은 부모님이 애틋한 마음으로 나를 낳는가 아니면 싸워가지고 나를 낳는가 하풀이해서 나를 낳는가 이런 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말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어떻게 바르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 않고 나도 기분 좋고 저 사람도 기분 좋은 거. 오늘 불교대 강의할 때 매주마다 불교대학교에 있는 선배 교수나 오늘 합창단에 여러분들께서 음식을 간식도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간식에 대한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함께 드시고라는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쨌든 이분들이 모아서 십시에가 모아가지고 간식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마음의 정성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음식 들어가고 그냥 막 드시는 거고 차팀 그것을 이왕이면 말씀이라도 감사를 잘 먹겠습니다. 아까 보살님 잘하시대.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 대상이 합창단이지만 우리 모두 다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이왕이면 음식을 먹을 때는요, 기분 좋게 먹어주는 게 좋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자고 싶은데 말에 끼워가지고 밥을 억지 먹었다. 이게 아니라, 바쁘신 와중에다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줬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여보, 잘 먹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왜 끼워오냐고, 더 자고 싶다고. 말 한마디에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견, 정사유, 정거. 요 세 가지만 오늘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써보고 보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고 다음 주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